깊은 산속, 인적도 없는 캄캄한 동굴 속이었어요. 계모가 낳은 형들이 동굴 속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죠. 형님, 형님. 어둠 속에 울부짖는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여기 사람 있다. 노비 상인들이 서구를 여기 끌어올렸습니다. 사람 있다! 이 녀석 옷이 괜찮은데? 양반 도련님인가? 저는 병조판서 아들이에요. 하하. 병조판서 아들이 여기서 뭐해? 산토끼하고 산토끼하고 숨바꼭질하냐? 숨바꼭질하냐? 이놈아. 상인이 서구를 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제부터 넌 노비야. 안 돼요. 제 옷을 보세요. 이 놀이개도 어머니가. 상인이 옥 놀이개를 빼앗았습니다. 이거 비싸겠는데? 이제 내 거야. 돌려주세요. 그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좋아하시네. 그들은 아이의 놀이개를 빼앗아 갔어요. 닥쳐. 한양 가서 비싸게 팔리겠어. 손을 끌고 묶어 가자. 도망 못 가게. 손을 묶어 도망 못 가게. 아이는 손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왜 깊은 산속 동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노비로 팔려갔던 이 아이가 훗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정말 흉년이 영의정까지 오를 줄은 서구, 네 말이 아무도 맞았구나. 몰랐습니다. 정말 흉년이 왔어. 절망의 순간들을 손을 묶어 극복하고 도망 못 가게. 극적으로 빛의 삶으로 살았던 진짜 사람 이야기 돌아와서 정말 끝까지 다행이다. 함께 아버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모두 이야기는 10년으로 흘러갑니다. 10년 후 한양 의정부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너희가 5명의 남루한 남자가 무릎 꿇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영의정. 26살 너희가 누구냐? 경상도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아니, 이들은 서구는 형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로 갔습니다. 냉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형제들을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것도 제가 그러네요. 의심되어 잡혀온 자리였어요. 형들은 늙었고 초라했어요. 하지만 서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천천히 나를 관을 봐라. 벗었어요. 나를 봐라. 형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다. 서구다. 너희가 동굴에 던진 막내 동생 서구다. 쿵. 성만이 주저앉았습니다. 서구? 살아있다. 형님. 안 돼. 죽었잖아. 석준이 떨었어요. 내가. 영의정? 석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석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구야. 서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구는 형들을 내려다봤어요. 복수할 수 서구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 형제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나를 권력자가 봐라. 앉는 자리. 영의정 이서구. 26살의 젊은 재상. 비단 관복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5명의 남루한 남자들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 해진 집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흙먼지로 더러웠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맨 앞에 남자가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서구는 그들을 나를 차갑게 봐라. 내려다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서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영의정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지는 못했지요. 말투도 달랐고 갖춰진 의상에 그가 동생 서구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6살 소년과 26살 영의정. 게다가 서구는 수염을 길렀고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들 눈에는 그저 높은 벼슬아치일 뿐이었어요. 서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아니면 서운함. 서구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권위 있는 목소리와 깊은 울림. 형들은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는 경상도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경상도 서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런데 너희 수상하다. 요즘 도둑대가 극성이라 첩자를 보낸다던데. 아, 아닙니다. 저희는 증거가 있느냐? 저희는 정말 양민입니다. 늙으신 아버지도 계시고 맨 앞에 남자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성만, 서구의 큰형이었습니다. 서구는 형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마흔이 채 안 되었지만 50처럼 보였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형님도 힘드셨구나. 서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형님, 그날의 기억이 너무 떠올랐어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둠 속 거의 다 왔어. 깊은 동굴. 형들이 자신을 밀어 떨어뜨리던 순간 서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 옥에 가두어라. 목에 가두어라. 도둑대 첩자인지 조사하겠다. 그 당시 도둑대들이 양반집이나 궁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대감마님, 저희는 정말 끌어내라. 끌어내라. 형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석환만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 대감, 왜 눈빛이 뭔가 끌어내라. 이상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서구. 그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이득형 대감집, 전직 병조판서였던 이득형, 서구의 부친이었죠. 60대 초반의 노인이지만 정정했습니다. 큰 기와집, 넓은 마당에는 사랑채, 안채, 곡간이 따로 있었어요. 종들도 많았고 언제나 손님이 들끓었죠. 서구야, 어서 오너라. 이득형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예, 아버지. 16살 서구가 달려왔어요. 총명한 눈빛, 단정한 옷차림. 이득형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글을 읽었느냐? 맹자를 읽었습니다. 측은지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 설명해 보거라. 사람이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했습니다. 훌륭하다. 역시 내 아들. 이득형은 서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 주머니. 이것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 네 어미가 옥으로 만든 놀이개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내 거야. 어미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란다. 어머니가. 서구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옥 놀이개. 맑고 투명했어요. 내 어미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지. 산후병이었어. 이득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어미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그래서 너를 보면 내 어미가 생각나. 그만큼 너는 소중한 아들이야. 아버지, 이 놀이개를 잘 간직해라. 내 어미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예, 아버지.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5명의 형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성만 38, 차남 석준 36, 삼남 석규 33, 사남 석환 30, 오남 석희 27, 모두 계무박 씨의 소생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삽질을 멈추고 서구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 녀석은 또 뭘 받았나? 석준이 중얼거렸어요. 옥 놀이개 아니냐? 비싼 거잖아. 석규가 침을 뱉었습니다. 우린 땀 흘려 일하는데 저 녀석만 맨날 글 읽고 선물 받고. 석화는 아무 말 없이 일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얼마 후 점심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구 앞에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 형들 앞에는 보리밥과 김치뿐. 서구야, 많이 먹어라. 글 공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이득형이 서구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들은 묵묵히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성만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계모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아이들도 좀. 무슨 소리요? 저 아이들은 힘쓰는 일하니 보리밥이면 좋카오. 서구는 장차 과거에 급제해야 하니 잘 먹어야 하는 거요. 하지만 더 말하지 마시오. 이득형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형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형님, 형제들이 이건 곳간 너무한 거 뒤편에 아닙니까? 몰래 모였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석준이 언젠가는 분노를 저 사귀지 녀석을 못했어요. 혼내줘야 해. 맞아. 어떡해요?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왜 저 녀석만 저렇게 기회가 귀하게 오겠지. 키우는 거야? 석규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성만은 팔짱을 꼈어요. 첫째 부인 자식이라서 그래, 아버지는 우리 엄마 사랑하지 않으셨어. 그저 아들 낳으려고 드린 거지. 그럼 우린 뭡니까? 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서구만 진짜 아들이고 석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 저 녀석이 우릴 형으로 보기나 해? 맨날 잘난 척하기 바쁘지. 석준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들려. 성만이 제지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녀석을 혼내줘야 해. 어떡해요?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기회가 오겠지. 성만의 눈빛이 형님, 위험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보름 후 서구는 또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떠 있었고 별 5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구가 서자 모두 서구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에서 깬 서구. 신기한 꿈이었네. 다음 날 아침 좁은 자리. 서구는 그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하늘에 해와 달이 있었고 별 5개가 떠 있었는데 모두 제게 절을 하더이다. 뭐? 성만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와 달이 절을 했다고? 석준이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내가 없습니다. 무엇이기에 해와 달이 절을 하겠느냐? 건방진 것. 석규가 냉소를 지었어요. 꿈도 분수 꺾어야지. 형님, 우리보다 높아지겠다는 거냐? 하지만 이득형은 달랐습니다. 허허, 길몽이로구나.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우리 서구가 장차 크게 될 꿈이야. 해와 달이 절했다면 높은 벼슬에 오를 징조다. 아버지, 성만이 항의했습니다. 너무 치켜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뭐, 내 동생 자랑하는데 뭐가 어때서? 하지만 너희는 질투가 심하구나. 형으로서 동생을 축하해줘야지. 형제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도 불안했어요. 저 꿈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아들들은 서구 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성만의 방, 형제 넷이 몰래 형님, 모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형님, 더 이상 내일 참을 수 사고가 없습니다. 석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해와 달이 절한다고?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저게 모르는 무슨 개소리야? 거기서 석규도 분노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일 저 시작한다. 녀석한테 절하라는 소리잖아.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늘 우리랑 산으로 사과하자. 나무하러 가자. 나무하는 법 가르쳐 예, 줄게. 정말이세요? 서구도 데려가. 감사합니다, 형님. 아버지한테는 동생에게 일을 가르친다고 하고. 설마 형님, 너무 석환이 깊이 들어가는 놀랐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 다 왔어. 그때다.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동굴이 있어. 거기서 성만은 깊이 말을 들어가는 것 멈췄습니다. 거의 다 하지만 왔어. 형제들은 알아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석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있나? 저 녀석이 정말 높은 벼슬에 오르면 우린 평생 저 녀석 밑에서 살아야 해. 차라리 지금. 하지만 혈육을. 혈육? 아버지가 우릴 혈육으로 봐? 저 녀석만 아들이지 우린 종이야. 종? 성만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형님. 미안. 산속 깊은 어쨌든 곳에 내일 아무도 실행한다. 모르는 동굴이 있어. 거기서 너희 둘은 그렇게 동의하지? 하시렵니까? 석준과 어쨌든 석규가 내일 고개를 실행한다. 끄덕였습니다. 석환만 산속 깊은 망설였어요. 곳에 아무도 모르는 석환아, 동굴이 있어. 너는? 거기서 그렇게 하시렵니까? 저는
내가 어쨌든 내일 빠지면 실행한다. 의심받아. 다 같이 가야 해. 석화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 밤, 석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형들의 압박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 서구야, 일어나거라. 성만이 서구를 깨웠습니다. 예, 형님? 오늘 우리랑 산에 오늘 우리랑 가자. 산에 가자. 나무하는 법 가르쳐 가르쳐 줄게. 정말이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님. 서구는 놀랐어요. 형들이 자신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 그래, 너도 이제 일을 배워야지. 글만 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형님. 서구는 반가웠습니다. 형님들이 드디어 날 인정하시나. 이득 형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형님들과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5 형제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깊이 처음엔 들어가는 것 가까운 산, 거의 다 하지만 왔어. 점점 깊숙이 들어갔어요. 형님, 여기가 어디죠? 서구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너무 더 깊이 가면 들어가는 좋은 것 나무가 많아. 거의 다 왔어. 성만이 앞장섰어요.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햇빛도 형님, 잘 들지 너무 않았어요. 깊이 들어가는 것 형님, 거의 너무 다 깊이 왔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또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때 큰 동굴이 나타났어요. 입구가 넓었지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형님, 저게 뭡니까? 옛날 호랑이 굴이야. 이제는 그래, 비어 들어가서 있어. 캐오면 돈이 돼. 안에 약초가 네가 한번 많이 들어가 자란대. 저, 약초요? 무서워? 그래. 들어가서 캐오면 돈이 돼. 내가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 들어가서 저, 캐오면 돈이 돼. 저요? 네가 한번 들어가 볼래? 서구는 두려웠습니다. 왜? 무서워? 동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왜? 무서워? 석준이 비웃었습니다. 글만 읽던 녀석이 이런 건 못하겠지? 아,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구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동굴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약초가 있을 거야. 성만이 말했어요. 서구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두웠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너무 어두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봐. 서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저 발밑이 떨어졌어요. 텅 비었어요. 끌어올려주세요. 으악, 쿵.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동굴 안에 깊이 파여 있던 함정이었어요. 아파. 서구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형님, 위를 올려다봤어요. 저 떨어졌어요. 희미한 빛, 끌어올려주세요. 형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님, 저 떨어졌어요. 형님, 끌어올려주세요. 저 떨어졌어요. 끌어올려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 성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구야. 예, 형님. 거기서 죽어라. 예. 서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무 이야기 안 건방졌어. 할게요. 해와 달이 절한다고? 우리가 내게 절하라는 소리잖아. 형님, 살려주세요. 그건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꿈이었어요. 다시는 꿈이든 이야기 안 뭐든 할게요. 상관없어. 넌 이미 아버지 마음을 다 빼앗았어. 우린 아들도 아니야. 제가 너 때문에. 석준이 소리쳤어요. 형님들, 제발. 서구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꿈 이야기 안 할게요. 늦었어. 석규가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 석환이 망설였습니다. 형님, 그냥 형님 데리고 그냥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이러면 안 이러면 됩니다. 닥쳐. 닥쳐. 네가 빠질래? 내가 빠질래? 성만이 노려봤어요. 석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구는 절규했습니다. 형님, 석환 형님, 제발, 저를. 하지만 형들은 돌아섰어요. 가자. 형님. 서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떠나버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 서구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님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를 배신?
그것이 서구가 느낀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소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구는 구덩이에서 나오려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너무 깊었습니다. 벽은 미끄러웠고 손잡을 곳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도 말랐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틀째 밤, 서구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여기 사람 위에서 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옷이 괜찮은데. 여기 사람 있다. 양반 도련님인가? 끌어올려라. 거친 목소리들. 밧줄이 내려왔어요. 서구는 여기 사람 있다. 간신히 밧줄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려졌어요. 이 녀석? 옷이 괜찮은데? 양반 여기 도련님인가? 사람 있다. 3명의 끌어올려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노비 상인들이었어요. 양반집에 팔 노비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저를 살려주셔서. 닥쳐. 퍽. 상인이 서구를 때렸습니다. 이 녀석 건강해 보이는데? 한양 가면 비싸게 팔리겠어. 저는 말대꾸하지 마. 너 이제부터 노비야. 서구는 묶였습니다. 저는 양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전직 병조판서. 하하, 병조판서 아들이 여기서 뭐해? 거짓말하지 마. 정말입니다. 손을 묶어 시끄러워. 도망 못 가게. 퍽! 또 맞았어요. 서구는 끌려갔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열흘이 걸렸어요. 매일 손을 밤 묶어 묶인 도망 못 채로 가게. 잡고 낮에는 걸었습니다. 굶주렸어요. 상인들은 하루에 한 끼만 줬습니다. 내가 양반 아들이라고? 증거가 있어? 제 옷을 보십시오. 이 놀이개도. 서구는 품에서 옥 놀이개를 꺼냈어요. 그건 어머니의 유품. 이거 비싸겠는데? 상인이 빼앗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어머니가. 돌려주세요. 닥쳐. 어머니 유품. 이제 내 거야. 돌려주세요. 퍽. 서구는 쓰러졌어요. 다시는 양반 행세하지 마. 넌 이제 노비야. 어머니 유품이에요. 노비. 서구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들, 아버지, 다시는 못 뵙는구나. 절망. 그것만이 서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형제들. 성만은 서구의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산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해. 뭐라고 할 겁니까? 석준이 물었어요. 산적이 나타났다고 하자. 서구가 도망쳤는데 나중에 가보니 피 묻은 옷만 있더라고. 아마 죽었을 거라고. 호랑이는요? 아니야. 호랑이는 흔적을 안 남겨. 산적이 더 그럴듯해. 요즘 산적이 많다고 하잖아. 알겠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서구는? 그게 산에서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나중에 도망쳤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 이것만 그래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니 산적들이 이것만 나타났습니다. 있었습니다. 서구가 성만이 피 도망쳤는데. 묻은 옷을 그래서?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니 이게 이것만 있었습니다. 이득형은 옷을 받아들었어요. 서구의 옷,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로 얼룩져 서구가 있었습니다. 도망쳤는데. 서구야, 피가 나중에 많아서 그 자리에 가보니 아마 이것만 있었습니다.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안 돼. 산적들이 안 돼. 나타났습니다. 서구가 이득형은 도망쳤는데. 그 자리에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나중에 서구야, 그 자리에 가보니 아비가 이것만 미안하다. 통곡했어요. 내가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구나. 서구가 도망쳤는데. 내 잘못이야. 그래서 박 씨가 나중에 그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여보, 진정하세요. 내 아들이. 이득형은 밤새 울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병상에 내가 너를 누웠어요. 보냈구나. 서구를 잃은 내 슬픔이 잘못이야. 너무 컸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석화는 내가- 밤마다 악몽을 내가 꾸었어요. 너를 보냈구나. 동굴 속에서 울부짖던 서구의 얼굴.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저 으악. 떨어졌어요. 석화는 끌어올려주세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우리가 그래, 들어가서 너무한 기어오면 것 되는데. 아닐까? 네가 한번 들어가 하지만 볼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기는 한양. 서구는 큰 양반집에 팔려갔습니다. 좌이정 정광필의 집.
거대한 기와집, 사랑채만 해도 10칸이 넘었어요. 이 녀석이 새로 온 종이냐? 집사가 서구를 훑어봤습니다. 예, 경상도에서 데려왔습니다. 쓸모는 있느냐? 그를 안답니다. 그를? 호. 집사는 서구를 자세히 봤어요. 내 이름이 뭐냐? 서구입니다. 내 이름이 서구. 뭐냐? 나이는 서구입니다. 16입니다. 젊구나. 건강해 보이고 당분간 마당 청소나 해라. 예.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비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집사가 서구를 불렀습니다. 서구야. 예. 내가 그를 안다며? 예. 조금. 대감마님 서재를 정리해야 하는데 내가 해보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서구는 서재로 갔어요. 책이 가득했습니다. 사서삼경, 역사서, 병서. 서구는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책들이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별로, 저자별로 분류했어요.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정광필이 서구야, 서재에 네게 중요한 일을 들어왔습니다. 맡기겠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 깔끔하게 살림 정리된 장부를 책, 네가 관리해라. 목록까지 작성되어 있었어요. 내가 했느냐? 예, 대감마님. 제법이구나. 글씨도 단정하고 정광필은 서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 문서 일을 도와라. 베끼고 정리하는 일 말이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서구는 정광필 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구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실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정광필이 말했습니다. 서구야, 네게 중요한 서구야, 일을 맡기겠다. 내게 중요한 무엇이든 일을 하겠습니다. 맡기겠다. 우리 집 무엇이든 살림 장부를 하겠습니다. 네가 관리해라. 우리 집 살림 장부를 내가 관리해라. 꽃간 출납 하인들 급료 모두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다. 제가요? 서구는 놀랐습니다. 장부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 노비에게 맡기는 건 이례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가장 믿음직하거든. 다른 놈들은 자꾸 속여. 하지만 너는 정직하지.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구는 장부를 맡았어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았어요. 정광필은 서구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서구, 정말 고맙구나.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과찬이십니다. 1년이 지났어요. 서구는 이제 정광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정광필의 부인, 40대의 여인이 서구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종놈, 잘생겼네. 처음엔 그냥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구야, 내 방에 좀 와봐라. 부인이 서구를 불렀어요. 예, 마님. 서구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부인 혼자 있었어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라. 서구는 나와 불안했습니다. 잠깐 함께 부인의 있자. 눈빛이 이상했어요. 안 됩니다. 마님, 감히 거절하는 밤이 것이냐? 늦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잠깐. 부인이 나와 서구의 잠깐 팔을 함께 잡았어요. 있자. 나와. 잠깐 함께 있자. 마님, 안 됩니다. 대감께서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저에게 일임하시었나이다. 마님은 대감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런즉 어찌 내가 마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구는 뿌리쳤습니다. 감히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거절당하다니 죄송하오나 저는 나가. 서구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서구를 찾았어요. 질투심은 점점 타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일주일 후 또다시 부인이 서구를 불렀습니다. 서구, 이 비단을 정리해라. 예, 마님. 서구는 부인의 방에 들어갔어요.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님? 서구야. 부인이 다가왔어요. 마님 무슨, 오늘은 어때? 예, 아닙니다. 거짓말. 내 눈빛을 봤어. 마님, 오해이십니다. 부인이 서구를 붙잡으려 했어요. 서구는 피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닥쳐.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서구가 저를, 마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서구가 저를 욕보이려 했어요.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내 옷을 봐요. 찢어진 옷.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대감마님을 모셔와. 정광필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요? 여보, 서구가 저를. 부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구가? 정광필은 서구를 봤어요. 서구,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절대 그런 짓을. 마님께서 스스로 찢으신 거짓말. 겁니다. 제 옷이 증거예요. 마님께서 스스로 찢으신 겁니다. 뭐라고? 감히. 정광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구, 내가. 대감마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광필은 고민했습니다. 서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인의 눈물, 찢어진 옷, 서구, 미안하다. 하지만 증거가, 대감마님, 의금부에 넘기겠다. 조사를 받아라. 대감마님, 서구는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서구는 그곳에 갇혔습니다. 억울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이제는 누명까지.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원망하면 안 돼. 하늘이 지켜보고 계셔. 서구는 초연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옥중에서도 서구는 모범수였습니다. 다른 죄수들을 서구야, 도왔고 이 서류 좀 옥졸들도 서구를 신뢰했어요. 서구야, 이 서류 좀 정리해줘. 예, 나리. 서구는 옥중에서도 일했습니다. 서구야, 이 서류 좀 2년이 정리해줘. 흘렀어요. 예, 나리. 여기는 의금부 옥. 서구는 20이었어요. 2년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구야, 이 새로운 서류 좀 죄수 두 정리해줘. 명이 들어왔어요. 이놈들, 이놈들! 들어가. 옥졸이 거칠게 밀었습니다. 한 명은 전 형조 판서, 다른 한 명은 호조 참판이었어요. 영모 혐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시끄러. 조사받고 밝혀질 거야. 문이 닫혔어요. 서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인데 영모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전 형조 판서가 깨어났어요.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이십니까? 호조 참판이 물었습니다. 꿈에서 포도나무를 봤는데 사흘 만에 포도가 주렁주렁 익더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네. 호조 참판도 말했어요.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소. 떡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소. 그것도 이상하군. 서구가 듣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누구냐? 저는 서구라 합니다. 같은 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래. 혹시 꿈 해몽이 필요하십니까? 꿈 해몽? 내가 할 줄 아느냐? 조금 압니다. 사실 서구는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서구는 잠시 생각했어요. 형조 판서날이 사흘 후에 풀려나실 것입니다. 정말인가? 예. 포도가 익은 것은 무죄가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사흘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호조 참판 날이는 서구가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오나
사흘 후에 형장의 이슬이 되실 것입니다. 뭐라고? 호조 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새들이 떡을 먹은 것은 참판 나리의 살점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직 사흘이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흘 후 정말로 형조 판서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조사 결과 영모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서구, 내 말이 맞았어. 형조 판서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리. 고맙다. 내가 밖에 나가면 너를 도와주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호조 참판은 그날 오후 형장에서 목이 잘렸어요. 추가 조사에서 영모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서구 기다려라. 밖으로 곧 나갔습니다. 널 구해주마. 서구 감사합니다. 기다려라. 곧 너를 구해주마. 하지만 형조 판서는 서구를 잊어버렸어요. 바쁜 일상에 파묻혔습니다. 서구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났어요. 서구는 22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궐에 비상이 걸렸어요. 전하께서 이상한 꿈을 꾸셨다. 꿈을 풀이할 사람을 찾아라. 임금이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였어요. 과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이하지 못하겠느냐? 전하, 무슨 꿈이십니까? 꿈에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다가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또 풍성한 벼 이삭 7개가 나왔다가 마른 이삭 7개가 나와 삼켜버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가 해몽해 보시오. 침묵.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꿈이 불길한 건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몽할 사람이 없었어요.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인의 꿈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좀 알려달라. 그때 형조 판서가 기억해냈습니다. 전하, 옥에 서구라는 자가 있습니다. 서구? 예. 그 자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신이 옥에 있을 때 정확히 맞췄습니다. 정말이냐? 예, 전하. 당장 데려오너라. 서구는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4년 만에 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기가 대궐, 거대한 궁궐. 서구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내가 서구냐? 예, 전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을 처음 봤어요.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과인의 꿈을 풀이할 수 있겠느냐? 서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임금의 꿈, 매우 중요한 꿈이었어요.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구나. 서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그 꿈은 하늘이 주신 계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살찐 소 7마리는 풍년 7년을 뜻하고 마른 소 7마리는 흉년 7년을 뜻합니다. 흉년이라고? 예, 전하. 지금부터 7년간은 대풍년이 들 것이나 그 후 7년간은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풍년 때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전국에 창고를 짓고 7년간 곡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 때 백성들이 굶지 않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네게 중책을 맡긴다. 서구, 내가 맡아라. 예, 이는 내가 과인의 이 일을 결정에 주관하도록 이견을 하라. 두지 말라. 지금부터 미천한 너를 것을 호조 판서에 참담하오니까. 임명하노라. 서구, 전하, 네게 중책을 맡기노라. 서구는 믿을 수 없었어요. 4년 전 죄수였던 자신이 호조 판서가 되다니. 감사합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날 서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조 판서 이서구, 23세 젊은 판서.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23세 판서라니 전대미문의 일이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곡식 창고를 지어라. 각 고을마다 큰 창고를 세우고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라. 판서 대감, 백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풍년인데 왜 곡식을 더 거두냐고. 설명하시오. 7년 후 큰 흉년이 온다고. 지금 조금 불편해도 훗날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서구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백성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풍년입니다. 하지만 7년 후엔 큰 흉년이 옵니다. 지금 조금씩 모아두면 그때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감마님? 제가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서구의 진심이 통했어요. 백성들이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전국에 곡식 창고가 세워졌습니다. 크고 견고한 창고. 서구는 직접 관리 체계를 만들었어요. 각 창고마다 장부를 작성하라.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2년이 지났습니다. 창고가 점점 차기 시작했어요. 서구는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현재 비축량이 목표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서구. 그런데 정말 흉년이 올까? 반드시 옵니다, 전하. 하늘의 계시를 믿으십시오. 임금은 서구를 신뢰했습니다. 좋다. 계속 진행하라.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풍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이 반발했어요. 판서 대감, 이제 그만하시지요. 풍년만 계속되는데 왜 계속 거둡니까?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훗날을 위해 참아야 합니다. 서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풍년의 해, 전국의 창고가 가득 찼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판서 대감, 창고가 다 찼습니다. 좋다. 이제 굳게 봉인하라. 내년부터 흉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듬해 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었어요. 전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서구를 불렀어요. 서구, 내 말이 맞았구나. 서구, 네 말이 맞았구나. 정말 흉년이 왔어. 예,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고를 열어라. 아직은 아닙니다.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2년째부터 열겠습니다. 서구는 신중했어요. 너무 일찍 열면 곡식이 모자랄 수 있었습니다. 2년째, 흉년이 심해졌어요. 백성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제 창고를 열겠습니다. 그리하라. 서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창고를 열어라.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되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라. 창고가 열렸어요.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곡식이다. 살았다.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조선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달랐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모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상도가 심했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백성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도둑대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빼앗는 수밖에.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양민들도 도적이 되었어요. 조정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경상도의 도적대가 극성입니다. 얼마나 심한가?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관아도 습격하고 심지어 한양으로 정탐꾼을 보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정탐꾼? 임금이 놀랐어요. 예. 한양의 상황을 살피고 곡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한답니다. 자칫하면 한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구, 어찌 생각하느냐?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굶주린 백성들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한양에 오는 자들을 조사하되 진짜 곡식이 필요한 양민이면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다. 그리하라. 서구는 성문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자들은 모두 조사하라. 정탐꾼일 가능성이 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성문에 5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 굶주린 얼굴. 어디서 왔느냐?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병사가 경계했어요. 한양에는 무슨 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고향에 굶주린 가족이 정탐꾼 아니냐? 아닙니다. 의정부로 가라. 영의정 대감께서 조사하실 것이다. 5 형제, 석만, 석준, 석규, 석환, 그리고 늦둥이 막내 석철. 서구가 떠난 후 태어난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들은 의정부로 끌려갔습니다. 영의정, 이제 26이 된 서구. 3년 전 우의정이 되었고 1년 전 영의정에 올랐어요. 조선 최고의 자리. 서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형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 석만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석주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석규는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석환은 눈빛이 슬펐어요. 막내 석철은 16, 서구와 비슷한 나이. 저 아이가 내 이복 동생. 서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너희가 누구냐? 차갑고 낮은 목소리. 석만이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경상도에서 왔다며? 예.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경상도. 서구는 형들을 자세히 봤어요. 아무도 서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16살 소년과 26살 영의정. 수염을 기른 얼굴. 화려한 관복. 게다가 10년이라는 세월. 형들 눈에는 그저 높은 벼슬아치일 뿐이었습니다. 서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형님들, 저를 모르시는구나. 서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너희, 수상하다. 요즘 도적대가 극성이라. 한양 사정을 알아보려 정탐꾼을 보낸다던데.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양민입니다. 석준이 급히 말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저희는 이득형 어르신의 아들들입니다. 전직 병조판서이셨던 석만이 말했습니다. 서구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아버지, 이득형? 예,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10년 전 병조판서셨던. 알고 있다. 그분이 살아계시냐? 예.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병석에 계십니다. 서구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편찮으시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너희는 몇 형제냐? 5입니다. 원래는 6이었는데 석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 예. 막내가 하나 더 있었는데 10년 전에 죽었느냐? 예. 석만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산적을 만나서. 거짓말.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막내 이름이 뭐였느냐? 서구였습니다. 서구. 서구는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나와 같은 이름이로구나. 예. 너희는 그 동생을 사랑했느냐? 석만이 머뭇거렸습니다. 물론입니다. 또 거짓말. 서구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형님들, 아직도 거짓말을 하시는구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들의 초라한 모습, 굶주린 얼굴, 불쌍하기도 했어요. 서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옥에 가두어라. 조사 후 판단하겠다. 대감마님, 형님들. 저희는 정말 끌어내라. 형들은 끌려갔습니다. 석철이 일단 옥에 뒤를 가두어라. 돌아봤어요. 대감님, 저희는 조용히 해. 병사가 밀었습니다. 혼자 남은 서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형님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복수하고 싶었어요. 형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며칠 후, 서구는 형들을 다시 불렀어요. 너희, 진짜 양민이 맞느냐? 예, 대감마님. 좋다. 믿어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형들이 절을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을 여기 두고 가라. 인질로. 인질이요? 그래.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한다. 형제들은 서로를 봤어요. 누가 남을까요? 침묵.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석철이 나섰어요. 안 돼. 넌 막내잖아. 성만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쓸모없어요. 형님들은 아버지를 돌봐야 하고. 석철아. 그때 석환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석환아? 형님들, 어서 가십시오. 아버지께 곡식을 드려야죠. 석환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서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환 형님은 달랐구나. 성만, 석준, 석규, 석철은 곡식을 받아 떠났습니다. 석환만 남았어요. 서구는 석환을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너는 의정부에서 지내거라. 예, 내 옆에서 일을 도와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석환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환은 서구 옆에서 일했어요. 서구는 석환을 관찰했습니다. 일을 성실히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님은 그때도 주저하셨지. 석환은 서구를 동굴에 던질 때 망설였던 사람. 어느 날 밤, 석환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10년 전 막내 동생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서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산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굴에 던졌습니다. 그 죄가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석환은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들이 시켜서 따라갔지만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저도 같이 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을 꿉니다. 서구가 동굴에서 울부짖는 꿈을.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석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구는 석환을 바라봤어요. 형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석환, 예, 대감마님, 나를 봐라. 석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구는 천천히 수염을 풀었어요. 그리고 관을 벗었습니다. 맨 얼굴, 저 얼굴은. 석환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이서구다. 예, 너희가 버린 막내 동생 서구다. 석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구? 그래, 나다. 그럼 내가 살아있다. 형님, 서구야. 석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죽여도 싸다. 형을 벌해다오. 석환은 울었어요.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서구는 석환을 일으켜 세웠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서구야, 이미 지난 일입니다. 형님은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구는 석환을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포옹. 서구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동굴에 던지지 않았다면 저는 한양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오지 못했겠죠. 서구야, 하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어요.
10년간의 이야기를. 석 달 후 다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구하러 왔습니다. 성만이 무릎 꿇었어요. 서구는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봤습니다. 임금이 옆에 계셨어요. 저들이 누구냐? 경상도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전에도 왔던 자들입니다. 도적은 아니냐? 조사했습니다. 양민입니다. 그럼 곡식을 주어라. 예, 전하.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구는 석환을 불렀어요. 석환 나와라. 석환이 나타났습니다. 석환, 형들이 반가워했어요. 형님들, 석환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서구가 말했어요.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요, 대감마님? 너희가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형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희 막내 동생 서구, 산적을 만난 게 아니었지? 저희는 동굴에 던졌다며. 쿵. 성만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석준과 석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석철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서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을 벗었습니다. 수염도 풀었어요. 나를 봐라. 형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구가 말했습니다. 나다. 서구다. 너희가 동굴에 던진 막내 동생 서구다. 안 돼. 성만이 떨렸어요. 서구, 죽었잖아. 살아있다. 노비 상인들이 구해줬다. 그리고 한양에 와서 이 자리까지 왔다. 석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야, 우리가 잘못했다. 석규도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다오. 제발. 석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들, 정말 서구 형을 미안하다, 석철아. 형님들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성만이 고백했습니다. 임금이 놀라 너는 물었어요. 감히 이들을 변호하는가? 서구, 이게 전하, 무슨 일이냐? 이들의 잘못은 저의 전하, 책임입니다. 저들은 제 형님들입니다. 내 충심 10년 전 저를 동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임금은 분노했어요. 역적들이로구나. 형제를 해치려 했다니. 당장 벌을 내려야겠다. 전하, 서구가 무릎 꿇었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하, 형님들이 저를 동굴에 던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서구,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다. 내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임금은 형들을 봤습니다. 너희는 서구에게 목숨을 빚졌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형들이 절을 올렸어요. 서구는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들, 서구야, 이제 집에 가십시오. 아버지께. 서구야,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함께 갑시다. 이번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 달 후 경상도 이득형 댁. 70이 넘긴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곡식 가져왔습니다. 성만이 말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이득형은 쇠약해져 있었어요. 서구를 잃은 슬픔에서 10년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서구가 들어왔어요. 영의정 관복을 입고. 누구시오? 아버지, 서구입니다. 서구? 이득형의 눈이 커졌어요. 그 목소리. 서구야? 정말 내가?
예, 아버지. 서구는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이득형은 떨리는 손으로 서구의 얼굴을 만졌어요. 서구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예, 아버지. 서구야. 죽은 줄 정말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득형은 서구를 서구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살아있었구나. 많이 고생했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모두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서구야, 아들.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이득형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만, 석준, 서구야, 석규, 정말 석환, 석철, 살아있었구나. 계모박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구야, 미안하구나. 내가 내 형들을 서구야, 잘못 키웠어. 정말 아닙니다,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서구는 웃었어요. 이제 한양으로 가십시다. 모두 함께. 정말이냐? 예.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형님들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구야. 이득형은 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후 이득형 가족은 한양으로 이주했습니다. 넓은 집, 서구가 마련한 곳이었어요. 형들도 각자 일을 맡았습니다. 성만은 형조에서 일했고 석주는 호조에서 서구를 도왔습니다. 석규는 지방 수령, 석환은 서구의 비서, 석철은 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7년 흉년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돌아왔습니다. 서구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백성들은 서구를 칭송했습니다. 영의정 대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서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아비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득형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성만이 말했습니다. 서구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형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고맙다. 서구야. 석환이 덧붙였어요. 서구야,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형은 정말 다시 살았어. 형님들도 후회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철이 물었습니다. 형님, 왜 할아버지랑 큰형님들이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건 옛날에 실수를 했기 때문이란다. 실수를 하면요? 용서해줘야지. 왜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 하지만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면 괜찮은 거야. 형님은 착하네요. 고맙구나. 식구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서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그때 그 꿈,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던 꿈, 결국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서구가 얻은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얻은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하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되돌려줘. 서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질투, 분노, 욕심이 형제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동굴에 버려진 소년이 나라를 구하는 영의정이 되었어요. 그 소년은 배웠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서구가 발견한 것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로서 이 가족을 다시 태어나게 한 서구의 진정한 가족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